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진심으로 잘해줬을 뿐인데, 왜 오히려 가볍게 여기지? 왜 나는 상대방을 아끼고 배려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무시일까? 살다 보면 이런 경험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했는데, 어느 순간, 만만하게 보이고, 심지어 이용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 때 말이지요. 그럴 때 마음은 참 씁쓸합니다. 내가 괜히 잘해줬나? 앞으로는 그냥 차갑게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 우리 마음속에 자주 올라오곤 합니다. 하지만 착하다는 게 꼭 손해만 보는 일일까요? 오늘은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왜 착하게 굴수록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 심리를 풀어보고 또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착한 사람을 무시하게 될까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착한 사람을 무시하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나쁜 마음을 먹어서만은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 속에 숨어 있는 작은 법칙 때문이지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공짜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두 번 받을 땐 고마워하지만 계속 공짜로 받게 되면 그 가치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길을 걷다가 누가 사탕을 하나 건네주면 기분이 참 좋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매일같이 그것도 여러 개씩 사탕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감사하다가도 어느 순간 사탕은 그냥 원래 받는 거지 하고 당연하게 여길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지요. 인간은 어려운 것은 귀하게 여기고 쉬운 것은 가볍게 여깁니다. 쉽게 얻는 친절, 쉽게 얻는 배려는 고마움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그러니 선의를 베푸는 사람이 오히려 무시당하는 역설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공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즉,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친절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지만 과도한 친절은 상대방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누군가 고맙다, 미안하다 하면서 받던 호의를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마운 기색도 사라진 경우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괜히 잘해줬나? 차라리 모른 척할걸.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친절과 호의에도 적정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상대에게 다 주는 것이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사람답게 대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 더 깊은 배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선을 지키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착해야 좋은 사람이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베풀게 됩니다. 이렇게 경계 없는 선의는 결국 내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관계마저 왜곡시키지요.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이 부분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경계 없는 선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결국은 나를 이용당하게 만드는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절에도 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선을 지키지 못하고 끝없이 내어주곤 합니다. 바로 이것이 경계 없는 선의입니다. 사실 호의를 베푸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 호의가 계속될수록 상대가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부담을 짊어지게 되지요. 한번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누군가 작은 부탁을 합니다. 이것 좀 도와주실래요? 그때 우리는 흔쾌히 들어줍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점점 부탁이 커집니다. 이번엔 이것도 좀 맡아주세요. 저번에도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도 괜찮죠?
이렇게 되면 어느새 우리는 상대방의 당연한 심부름꾼이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계 없이 주다 보면 내 시간, 내 에너지가 바닥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상대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경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내 시간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남의 시간을 존중받으려는 건 모순이다.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경계는 상대를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상대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덕은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에 중용해 있다. 너무 주는 것도 문제고 너무 인색한 것도 문제라는 것이지요. 진짜 지혜로운 삶은 그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거절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거절은 나를 지키는 동시에 상대도 바르게 대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무조건 다 들어주는 관계는 결국 상대도 제대로 성장할 기회를 잃게 만듭니다. 즉, 경계 없는 선의는 나를 해칠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볼까요? 경계를 지키는 사람,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남에게도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존중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존중받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자기 존중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가 나를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나 스스로는 나를 존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은 지치는데도 억지로 웃고, 내 시간이 부족한데도 억지로 들어주고, 싫다라는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결국 나만 상처를 받곤 하지요. 여러분, 존중은 밖에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비로소 남도 나를 존중합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타인도 나를 존중한다. 즉,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곧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자기 존중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사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언행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게 부탁을 했을 때 그냥 끌려가듯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선택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말하는 것과 네, 어쩔 수 없이 해야죠 하고 말하는 건 같은 행동이라도 상대에게 전혀 다른 메시지를 줍니다. 앞의 태도는 내가 선택해서 돕는 것이고 뒤의 태도는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노를 말하는 연습입니다. 거절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거절은 나의 한계와 시간을 존중한다는 표시이자 동시에 상대의 요청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분명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늘 예스만 하는 사람은 언젠가 지쳐버리고 그 피로가 결국 관계에 쌓여 폭발하게 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적절히 노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더 신뢰를 얻습니다. 아, 저 사람은 자기 원칙이 있구나. 저 사람이 해준다면 정말 진심이구나. 하고 말이지요. 존중받는 사람은 큰 힘을 쓰지 않습니다. 작은 말투, 작은 선택, 작은 태도에서 자기 존중이 드러나고 그것이 곧 타인의 존중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착하게 살되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건 단순히 착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지혜로움의 균형이 더해져야 하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현명한 대처법, 즉 착함과 지혜로움의 균형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할 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착함과 지혜로움의 균형입니다. 착한 건 좋은데 어리석게 착한 건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태도는 착하지만 어리석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부탁을 들어줄 때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면 결국 나는 지치고 상대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돕는다. 내 중요한 일정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기준을 갖고 행동하면 상대도 저 사람은 자기 원칙이 있구나 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둘째, 거절하되 관계를 깨지 않는 대화법을 익혀야 합니다. 거절은 꼭 날카롭고 차갑게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했을 때 그냥 싫어요라고 말하면 관계가 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제가 여력이 안 돼서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제가 가능할 때 꼭 도와드릴게요. 혹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거절 속에도 배려가 담깁니다. 상대도 내 사정을 이해하고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기브 앤 테이크의 건강한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한쪽이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줄 때도 있지만 나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부탁을 들어줄 때도 있지만 내가 도움을 청할 때는 당당히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균형이 있을 때 비로소 관계는 건강하게 이어집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명언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존중하라. 그러면 다른 이도 너를 존중하리라.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상대도 결코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가치를 지킬 때 비로소 상대도 내 가치를 인정하는 법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는 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지혜와 만나야 합니다. 착하기만 하면 이용당하고 지혜롭기만 하면 차가워지지만 착함과 지혜가 함께할 때 우리는 따뜻하면서도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균형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속에서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만만하게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진짜 착함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내가 세운 기준을 지킬 때, 그제야 내가 베푸는 선의가 진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때로는 속상하게 무시당하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너무 많이 주다가 지쳐 쓰러진 적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경험이 헛된 건 아닙니다. 그 경험만큼 우리는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용당하는 삶이 아니라 존중받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거절 하나,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새 내 삶 전체가 달라질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앞으로는 착하지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따뜻하면서도 존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함께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